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그 북스원 경기도 서브노트 역교론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역교론 강의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할 책들을 좀 설명을 할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공부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역교론 책들이 좀 많죠. 근데 역교론 책들을 다 똑같이 비중 있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필독서가 있는데 이 필독서는 여러분들 이제 뭐 역도론의 자세한 그 플레임 같은 경우는 얘기하지 않고 제가 그 명칭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임용생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할게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남색 책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녹색 책이 있죠. 네, 파란 책이 있어. 그래서 요 세 종은 이제 필독서예요. 필독서. 남색, 녹색, 파란 책.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색 책은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역사 이론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녹색 책은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 책 같은 게 있는데 파란 책은 이제 남색 책, 녹색 책이 포괄된 범위예요. 기본적인 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있고 발제가 있어요. 발제는 이제 그 약간 이제 뭐냐면 갈색 책 같은 거 있죠. 갈색 책. 예. 갈색 책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비중이 좀 약간 떨어지죠. 이건 그 기출 주제로 해갖고 이제 한번 발췌를 하시고요. 그다음 평가책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평가책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최상훈 교수님인가? 네, 그분 들어가실 때는 이제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평가책도 이게 다 읽긴 좀 그래. 예, 이게 시성비가 좀 떨어지죠. 시간 대비해서 효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 읽으면 기존에 나왔던 것들만 이제 좀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검은 책 같은 거 있어요. 검은 책. 예, 검은 책. 검은 책도 다 보지 마시고 예전에 기출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검은 책은 안 나오니까 이제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시간 되시는 분만 보세요. 그다음에 뭐 구상책도 있고 그다음 노란 책도 있는데 구상책은 예전에 이제 한번 재작년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근데 다 읽긴 좀 그러니까 진짜 기출에 나왔던 것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노란 책은 예전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모의고사 낼 때 노란 책은 사료학습 부분만 내요. 예, 사료학습 부분 나왔는데 사료학습 부분이 이제 그 09년 리치문과 예전에 한번 사료학습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아, 제가 이제 여기 뭐 최상훈 교수님이 들어갔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뭐 가정사정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하신 분이 있네요. 예. 참조해 주시고요. 자, 하여튼 평가책 부분은 이제 최근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확인을 좀 수정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란책 관련된 내용 사료학습 부분 나오니까 그냥 사료학습 관련된 내용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인데 교육과정은 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보셔야 되겠죠. 그럼 이거 다 봐야 되냐? 다 보기는 좀 그렇고 각 과목의 목적이나 성격이나 평가 측면에서 보세요. 되게 여기에서 걸려서 나오더라고요. 예, 시험 문제는. 그래서 요거는 보통 2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독립된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나오는데 올해는 그렇게 이제 뭐냐면 독립된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 각 그 다른 문제에 끼어가지고 그 역사 신문 관련돼서 1점 정도 나왔어요.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책 소개 좀 간단하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기출문제 분석표인데 크게 이제 강의 진행할 때 이제 교수학습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 부분을 진행할 거예요.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교수학습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교수학습 관련된 내용은 기출 빈도에서 상당히 높죠. 거의 6, 70% 차지해요. 그래서 요 책은 파란 녹색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주죠. 파란 책을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있고 지금까지 이제 92년부터 해갖고 22년도까지 제가 기출문제 분석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사 교육의 목적과 목표, 역사 교육의 내용과 개념 요소 이런 것들 쭉 이렇게 해서 빈도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역교는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기출 주제에서 나와요. 거의 내 생각에 보면 경험상 80%, 90%. 10문제 중 8, 9문제는 거의 기출에 나와요. 예, 기출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내가 진짜 적은 시간을 투자해갖고 뭔가 확실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역교는 진짜 기출 주제만 파도 요 정도는 맞아요. 요 정도로. 예.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시간 대비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 역교도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번 연도에도 그 거의 대부분 딜테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그 기출 주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기출 주제에서. 예. 자, 그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 진행할 때 기출은 언제 하냐? 요거 기출 이제 분석을 좀 해보려고 몇 년 동안 기출 분석을 이제 안 하고 그냥 자료만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출 강의를 좀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예. 제가 이제 전문적인 학원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시간을 쪼개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별도 기출 강의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내용 강의를 하고요. 내용 강의를 하고 나서 그 해당 내용에 해당하는 그 기출 강의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 강의 교재는 2편이에요. 2편. 12.0에 보면 이제 2편 교재가 있어요. 부수적으로 3편 교재도 있는데 요거 뭐 그냥 제본해 보시거나 아니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한국사 진행하는데 고대사 끝났다 내용이. 그러면 고대사에서 중세 넘어가기 전에 고대사 그 기출 문제를 딱 뽑아가지고 2편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세사 넘어가요. 그래서 기출 문제 강의 부분은 제가 거기 서브노트 강의 게시문에 올리기도 하지만 또 따로 이제 그것만 떼가지고 그 기출 분석 강의 그 게시문에도 강의실에도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좀 약간 기출 문제만 보실 분들은 이렇게 이제 편의를 제공해드리려고 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는 그 각자 이제 보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 내용을 들어가 보죠. 자, 요거 그 도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녹색책을 기반으로 해갖고 도표를 만드는데 녹색책에 교수학습 관련된 내용을 이제 주로 하죠. 근데 이건 되게 위기화됐고 되게 체계화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상당히 편해. 남색책보다. 남색책, 갈색책 같은 경우는 막 왔다 갔다 하죠, 얘기가. 예, 그래서 복잡한데 이 녹색책은 딱딱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고 암기해 두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교육학하고 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기 좀 편한 부분이에요. 녹색책은. 그래서 이제 녹색책 내용을 읽을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린다는 건 내용이 헷갈린 것보다는 이게 어디에 무슨 내용을 위치해서 얘기하나. 그래서 요 도표를 만들어서 일종의 항해도, 그러니까 녹색책을 읽을 때 내가 어느 지점에서 지금 읽고 있나 그걸 인식을 하고 GPS 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녹색책 딱 펴보면 또는 파란책 내용도 좀 연결돼 있죠. 그래서 녹색책 그 펴보시면 뭐가 있냐?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할 때 일단 목적을 정해놔야겠죠. 여러분도 인구 공부할 때 딱 목적 정해놓고 하잖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교육할 때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 목적이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뭐 홍익인가처럼. 근데 이 목적과 연결된 목표는 목적과 연결돼 있지만 구체적인 거죠. 예.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데, 자, 목적 관련돼서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것도 기초에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파란 책하고 녹색 책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목적은 내재적 가치하고 외재적 가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내재적 가치는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교육이 요구하는 건 여러분들 역사적 사고의 양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외제적 가치라는 건 뭐냐면 사회 민족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는 거야. 네. 그래서 민족이나 국가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거죠. 사회 민족, 국가 요구, 자 등등.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치다든지 교양으로서 역사,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민족 공동체의 역사 의식을 고찰 중에 문제점, 뭐 교양의 역사의 문제점, 아니 도덕적 판단을 할 때 문제점, 윤리적 목적을 할 때 강조할 때 문제점 등등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목표는 좀 구체적인 거라고 했죠. 예. 그래서 목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 파란책이나 녹색책에 관련된 이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 나와요. 지금까지 이 목표 부분에 보시면 어디에서 나오냐? 요거는 이제 되게 보시면 지도안이 주어지고 지도안에 따라서 그 안에서 목표를 설정해라. 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설정해라. 목표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학습 목표 설정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습 목표 설정하는 것도 있고 영역별 학습 목표 설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영역별 학습 목표 설정하는 것도 좀 나왔다. 그래서 뭐 지식 이해, 네,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지도서나 거기 이제 교육과정 보면 영역별 학습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식 이해 측면에서 시험 문제가 두세 번 정도 나왔어요. 예. 최근엔 나오진 않은데 이게 한번 또 나올 때가 될 지금 시점이야.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뭐 녹색책, 파란책 읽는 그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주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거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냈거든요. 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모의고사 내용들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약간 감으로 이제 쓰셔야 돼요. 예, 약간 스킬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목적과 목표가 다 끝났어. 그러면 목적과 목표에 맞는 뭘 이야기했죠? 내용을 선정했죠. 왜냐면 역사 내용이 많잖아. 그 역사 내용은 다 많은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뭐냐면 공부하시기 힘들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그럼 학생들 그 내용을 다 뭐냐면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 선정에는 이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 자, 무슨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선정해서 가르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 그러면 이때 이제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 뭐냐 하면 역사에서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가르쳐야 것들이 뭐냐? 중요성의 원리죠. 예, 중요성의. 그래서 이제 중요성 원리는 이제 녹색책과 남색책이 있는데 녹색책하고 파란책 있죠. 예. 그래서 녹색책에 자세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학문적 중요성, 학술적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 그래서 예전에 한번 통 크게 2차 기출 그러니까 논술형 문제 나올 때 이걸 전반적으로 물어본 문제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주로 뭐가 나오냐면 학문적인 부분이 많아요. 여기 학문적. 그래서 항상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 도구적 중요성, 그 다음에 본질적 중요성, 그다음에 현재의 가치, 그 다음에 과거의 가치. 그 예전에는 요게 많이 나왔죠. 도구적, 본질적 이렇게 두 가지가 많이 나왔어. 예. 근데 이제 오늘 요번에 나온 게 이제 뭐냐면 현재의 가치가 나왔죠.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 문제 언급됐던 건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가치점의 문제점, 너무 강조할 때 문제점,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중요성의 원리도 시험 문제 나왔다. 많이 나온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죠. 아니, 피아제 발달 단계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자의 흥미나 이런 것들, 동기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죠.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피아제 발달 단계에서 있고 학습자 동기 흥미 있는데 요 측면에서 이게 영역 연구론이죠. 네, 영일론이고 걔네들이 또 여기에서 또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가치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국가적인 어떤 요구들 있죠. 이걸 너무 강조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래서 그 녹색책 보면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어떤 사회 국가적 요구도 수용해야 된다.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학문적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학습자나 뭐 사회적 중요성도 이제 한번 봐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역사 교육의 선정 기준을 볼게요. 예. 자, 요거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그 파란 책에 이제 좀 있어요. 노란책이나 이런 데 보면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 적용성, 뭐 적절성, 분명성 뭐 요 정도 6가지가 제시되는데 그냥 이거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6차, 7차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됐다. 예. 그래서 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내용 성적까지예요. 예.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 그러면 내용 성적을 했어. 그러면 또 그다음에 뭘까요? 내용을 조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 조직을 하는 것이 이제 교과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 뭐 학습지도 내용 조직문에 속하겠죠. 자, 그럼 내용 조직에도 마운드에서 하면 안 돼. 예, 항상 원칙과 유형이 있어요. 예, 요거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녹색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 조직 관련된 내용은 그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예, 상위 내용 조직은 이제 뭘 하냐면 교육과정 내용 조직이에요. 이 교육과정 내용 조직은 예전에는 기초에 나왔지만 여기 국가 단위죠. 국가 단위고 기본이야. 그러니까 요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교과서 내용 조직도 해야 되고 수업 내용 조직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 예. 그래서 국가가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교육과정 내용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걸 재조직한 거,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용 조직 재조직한 걸 교과서 내용 조직이야. 교과서. 그건 교과서 집필자들 중심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내용 조직과 교과서 내용 조직을 다시 재조직한 게 수업 내용 조직인데 수업 내용 조직의 주체는 교사예요. 교사. 그리고 수업 내용 조직은 여기 있지만 수업 설계하고 연결돼 있어요. 수업 설계하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좀 보자. 먼저 교육과정 내용 조직을 볼게요. 자, 내용 조직 원칙이 있어. 내용 조직 원칙이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렇게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중요한데 특히 이제 계열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기출에 좀 나왔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통합성 관련돼서 한번 또 기출에 나왔죠. 예, 여기. 그래서 이제 계속성하고 계열성은 종적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성은 행적 조직이라는 걸 다 아시죠? 뭐 교육학 시간에 배웠던 거고. 그래서 교육학 관련된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녹색책에 딱 펴보시면 계열성의 연어 유형도 쭉 나와요. 예. 그러면 여기 다 보냐? 네, 다 볼 필요는 없고 주로 이제 뭘 보시냐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이 환경학대법이에요. 환경학대법. 이게 이제 7차 교육과정이라든지 뭐 개정교육과정이 반영이 된 거죠. 이 환경학대법은 어느 이론을 반영한 거죠? 영역 중립이론, 영일론을 반영한 거죠. 예. 심리적 계열성과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학대법 자체가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환경학대법에 대한 비판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환경학대법 관련된 내용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최근에 이제 7차 교육과정 개정을 해서 이 환경학대법 자체가 이제 그 사회과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 타 교과에도 반영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사 교과의 특징이 안 맞다. 그래갖고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 내용 조직 이런 것들 강조해. 이런 것들을.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뭐 역사를 가르치더라도 중학교 부분과 고등학교 부분이 다르죠. 그 중학교는 정근대사, 고등학교는 뭐 근현대사. 예. 이렇게 이제 학교급별 내용 조직, 뭐 내용 차이로 해갖고 이렇게 달리해서 계열을 했다. 그래서 종전에 초등학교 때 배운 걸 또 배우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또 배우고, 고등학교 때 배운 걸 배우고, 그래서 계속 배우잖아요. 그러면 중복에서 계열성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내용 차이나 학교급별 이제 그 내용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극복을 하려고 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쭉 보시면 교과 내용 체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나성형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자, 나성형 교육과정은 요거는 이제 그 논리적 계열성하고 심리적 계열성이 같이 있는 거죠. 영역 고유인지론과 영역 중립인지론을 플러스 시킨 거야. 예. 그래서 파란 책만 읽어보시면 이거 영역 중립이론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파란 책에서는 그 일부분만 이렇게 영역 중립이론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브루노의 어떤 나선형 교육과정인데 나선형 교육과정은 요거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왔던 게 예전에는 이제 통합사회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중학교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그렇지만 상치 과목을 가르치죠. 역사 선생님이 일사도 가르치고 지리도 가르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약간 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때죠. 제가 초창기 때 2001년도나 2000년도에 시험 볼 때인데 20년 전이죠. 예, 그때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 일사과, 지리과, 역사과 통합 문제로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나선형 교육과는 역교보다는 일사에서 되게 강조해요. 이 부분은. 예. 근데 최근에 추세도 그렇지만 융합 쪽으로 나가잖아요. 요번에 이제 15년 개정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22년 개정인가? 예. 거기에서도 융합형으로 이제 그 나오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탐구학습이라든지 나선형 교육과정 같이 사회과가 공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지금 거의 20년 동안 나오진 않지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 그래서 이론 자체는 좀 여러분들 아셔 두셔야 돼요. 알아둬야 되죠. 근데 이거는 뭐 쉽죠. 여러분들 교육학 공부할 때 다 공부를 하잖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을 이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내용 조직을 이제 볼게요. 자, 교과서 내용 조직은 크게 이제 내용 구성 방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기준 같은 것들 내용 방법 기준이 있는데 자, 내용 구성 유형에는 이제 설명형, 학습형, 이야기형 있어. 이거 예전에 하면 기출 지문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설명형이고요. 예, 요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학습형, 이야기형.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거 탐구형이라고 하죠, 또. 예. 그래서 이게 09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09년 기출문에. 자, 그 다음에 교과서 단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있는데 예, 패스하시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 조직은 교사가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례 유형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10년도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녹색책 보시면 단원 구성 요소 및 학습활동 차별 구성, 단원 요소이나 학습 차별 구성과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 사례 중심 이렇게 했어. 그 중에 뭐가 나왔냐?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이제 할 수 있는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10년도 기출문제 나왔어. 그러니까 벌써 10 몇 년이 지났죠. 그래서 예전에 오래된 기출문제라서 이제 공부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의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한차. 그래갖고 여러분들 기출은 다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역교는 기출은. 꼼꼼하게 기출 주제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여러분들이 좀 약간 편의를 뒀고자 그 9편에 보면 주제별 기출문제 분석 편이 있어요. 주제별 기출문제 내용 정리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다 정리를 해놨고 예전에 이제 하룻밤을 그 끝내는 역교돌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그 강의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과 내용 조직 방법이 있죠. 예. 자, 역사과 내용 조직 방법은 뭐냐? 자, 앞에서 이제 했던 것들. 그래서 무슨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교과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야.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 예.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 건가. 요것도 시험 문제에 해마다 매번 나오죠. 요번에 나온 게 문화권 내용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연대기적 조직 방법, 뭐 연년대기적 조직 방법, 주제 중심적 조직 방법 등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이것도 요령 있죠. 장점, 단점, 유의점. 그리고 이게 명칭이 나와. 명칭. 문화권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나오니까 요걸 이제 남색 책이나 녹색 책을 기준 남색 책은 계속 파란 책과 녹색 책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역사과 내용 조직 끝났어. 그러면 실제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교수 학습 방법 관련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질문이 필요하죠. 교수 학습 방법인데 자, 교수 학습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이제 그 수업 설계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수업 모형 관련된 부분이야. 자, 수업 설계는 교사가 하는 거죠. 그 현실에 맞게 교육 내용 조직과 교육과정 내용 조직 교과서를 버무려 갖고 그 현장과
해당 학교 특성, 학생들을 이제 맞게 수업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사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교사가. 그래서 수업 설계 자체 내용은 나오진 않았고요. 수업 설계에 대한 사례 연구가 있어요. 예, 그 이용우 씨가 쓴 논문책이 나오는데 교실의 대화 구조라는 게 있어요. 노란 책이 있고 파란 책이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 구분해서 교실의 대화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거 관련돼 갖고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에. 예. 그래서 이게 한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15년 안 나왔나? 예. 근데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걸 또 깨워가지고 낼 수도 있으니까 파란 책이나 노란 책 관련된 내용, 파란 책이 있으니까 파란 책 내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뭐 사회 관련된 내용들 구체적 예문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노란 책 보시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같이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모형이 있죠. 이 수업 모형은 누가 하냐면 교육학자, 그 다음에 역사교육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모형이야. 그러니까 이론적인 모형이야. 예, 그래서 이론적인 모형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수학습 유형 모형이 있고 내용 구성 유형이 있어요. 수업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크게. 그래서 요 수업 모형 관련된 내용은 뭐 많죠. 탐구학습도 있고 그다음에 인문학습도 있고 뭐 등등등. 요번에 이제 인문학습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예전부터 이제 얘기한 것도 있지만 항상 그 시험 문제 할 때 수업 모형은 한 문제씩 내요. 독립된 문제로. 예. 그래서 요 부분은 꼭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 예. 수업 모형은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부각된 것이 탐구학습 모형이죠. 탐구학습 모형은 녹색 책에 빠져 있는 파란 책만 있어요. 녹색 책이 왜 뺐는지 모르는데 그때 이제 하여튼 융합형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갖고 녹색 책 저수할 당시에 뺀 것 같아 그걸. 하여튼 이제 이 탐구학습 모형이 요즘에 융합형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다 해갖고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수업 모형은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 거기서만 딱 끝나면 아니죠. 뭘 해야 돼? 교수학습 평가를 해야 돼. 교수학습 평가. 그래갖고 예전에 평가 관련된 내용 나올 때 이제는 주로 녹색책에도 좀 나왔거든요. 단순해요. 예. 그래갖고 뭐 형성평가 뭐 이런 등등.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평가책에서 많이 내죠. 평가책에서. 그래서 평가책에서 내는데 그 주로 이제 그 내용 게 요즘 포트폴리오 냈다가 두 번이나 나왔죠. 포트폴리오. 예. 그리고 서술형 문제, 선다형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시험 문제였어요. 이거는 기출에 안 나왔던 거야. 예. 기출에 나왔으니까 이제 공부를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제 교재 지금 교재라는 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교재 있죠. 북소년 경기도 서브노트 교재에 추가를 내놨어요. 제가요. 예. 그래서 뒤에 좀 설명하고요. 평가책 내용을 다 언급을 하면 되겠지만 너무 시간이 뭐냐면 소비되기 때문에 기출에 나오는 부분만 제가 이제 발췌해갖고 내용을 정리해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내용만 나오면 어떡하냐?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틀려야지. 예. 굳이 틀리라고 낸 문제들 굳이 맞추라고 이게 막 맞추겠다고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아까 말했지만 이 역교는 10문제 중에 8문제, 9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확실히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 와서 수석 합격하실 거예요? 예. 만점 맞으실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는 합격만 하면 되는 거야. 적절한 평균서 내서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 세부적으로 뭐냐 뭐 나오지 않을 것까지 미리 걱정을 해갖고 공부해 줄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쓸데없는 책들 있죠. 뭐 시민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시간 낭비.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좀 약간 이제 겉다리어 있는데 교재 부분이 있어요. 교재. 자, 이건 녹색 책하고 파란 책 같은 게 내용이 있는데, 자, 교과서, 연표, 역사지도, 지역사, 문학작품, 드라마, 역사 영화 등등이 있죠. 예, 뭐 많이 나오죠. 뭐 교과서 많이 나오고, 연표도 나오고, 역사지도 최근에 나왔죠. 이거 항상 또 예전에 나왔고, 지역사, 네, 문학작품 등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란 책하고 그 다음에 녹색 책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교수학습 평가 도식도를 한번 쭉 봤어요. 이 녹색책과 파란책에 있는 내용들을 녹색책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용 주식을 한번 이제 도표 작성을 해봤고요. 공부하실 때 요 도표를 보고 공부하시면 상당히 자기가 어디 부분을 읽고 있는지 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이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들어가죠. 요거 하기 전에 제가 강의 교재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원래 초반 때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예. 강의 교재는 그 북소형 경기도 서브 노트예요. 그래서 이제 12.0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파일을 다운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제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작년에는 출판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역교도는 안 했지만 서양사나 뭐 한국사 이렇게 해갖고 동양사는 했는데 이 출판하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왜 문제점이 있냐면 이 북크크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는 판본 인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출력해갖고 이제 책으로 만들어갖고 보내주기 때문에 쪽수가 늘어나면 단가가 뛰더라고. 네. 그래서 뭐 이걸 통해서 뭐 막대한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갖고 그냥 공개를 해갖고 필요하신 분들이 다운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역교도 서브노트는 여기 북소년 경기도 서브노트라고 했지만 실제로 예전에 제 교재 자료를 중심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서브노트에 있는 역교도 자체가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제가 보기에도 내용이 좀 잘못 정리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작년에 제가 이제 예전에 기본 강의 교재 있죠. 그거를 이제 다시 재수정해가지고 만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교재는 앞으로 이제 경년마다 이제 계속 강의를 할 거거든요. 요번에 서브노트 강의했으면 다음에는 내년에는 또 강독 강의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서브노트 하고 그때마다 매년마다 계속 저 뭐냐면 수정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해갖고 이제 올려서 좀 이제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할 때 이제 강독 강의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작년에 제가 기본서 강독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역교논 그 이제 재생 목록 유튜브 재생 목록을 링크 달았으니 그 만약에 강독 강의 듣고 싶으면 해당 부분 강독 강의 듣고 싶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요 교재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있으면 여기 어디 출처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에 어디서 나왔다 이런 것들을 제가 메모장을 적어가지고 또 메모 기능 있죠 한글에 거기에 이제 표시를 할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 교육의 목적을 이제 보죠. 아까 이제 그 목적과 목표는 좀 약간 틀리다고 했죠. 목적이라는 것은 역사를 학습할 가치가 있다고 타당을 받아줄 수 진수한 것으로서 되게 이념적이고 포괄적이에요. 예. 이념적 포괄적이다. 홍익인간처럼 추상적인 어떤 특징이 있고 목표라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목적에 비해서 하위 요소를 얘기하죠. 그리고 목표 안에서도 이제 여러 또 뭐냐면 순위가 있어. 이거는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 게 뭐냐면 이제 그 버스턴의 다니엘슨의 역사교육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역사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내재적 가치와 그 다음에 외재적 가치 이렇게 있죠. 내재적 가치는 역사학과 역사교육에서 자체적으로 강조하는 가치고 외재적 가치는 국가 사회나 뭐 어떤 요구에서 형성된 가치를 얘기하는데 보통 내재적 가치는 이제 역사적 사고력의 발달 뭐 이 정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재적 가치 중에 관련된 이론이 이 버스턴과 다니엘스 역사 교육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버스턴 역사 교육 있고 그 다니엘스 역사 교육이 있는데 자, 요거는 기초에 나오진 않았어요. 기초에 안 나왔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거 좀 나올 거 가능성이 있어갖고 제가 그 교재 편집할 때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자, 보면 버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이제 기존에 이제 뭐냐면
그 정통적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에 이제 세 가지를 정리했어. 정통적 역사 교육에서 뭘 강조하냐? 자, 그래서 현대 문제가 어떠한 기원을 가지고 어떻게 발달한 지식을 제공한다. 예. 그래서 현재 이해에 대한 측면에서 역사 교육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과거의 사회와 현재의 사회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생활의 상상적인 재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생활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재 및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훈을 제공한다. 그래서 보통 역사에서 예전에 나왔던 유형이 또 반복돼서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알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예. 그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상황이 있다는 걸 전제로 교훈의 역사를 강조한다.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교훈의 역사를 강조한다. 교훈의 역사. 그래서 되게 여기 교훈의 역사를 이제 강조한다는 뭐와 이제 관련돼 있냐면 과거의 가치가 과거에 있었던 상황이 현재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순환적인 어떤 역사론과 또 연결돼 있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빙빙 돌면서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역사적 가치가 현재 미래 세계에서 학생이 직면한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버스턴 역사교육 가치 관련된 이론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슨의 역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집어넣은 거야, 제가. 그 다음에 교훈의 역사를 보자. 교훈의 역사. 자, 이 교훈의 역사는 이제 그 역사학의 어떤 그 배울 때 왜 배워야 되냐? 그 예전부터 역사학은 뭐라고 했죠? 지금도 있지만 교훈을 얻기 위해서 배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교훈의 역사를 강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장점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장점과 문제점인데 이제 시험 문제 어디 나왔냐면 문제점이 나왔어요. 이거 두 번이 나왔어. 이거 두세요. 예. 남색 책하고 녹색 책. 남색 책이나 계속 파란 책과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훈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역사를 배워서 인류의 집단적 경험으로 활용하여 현재를 반성하고 현재나 미래 활동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선학이나 진입 판단 기준이나 도덕 교육을 이제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동서양의 역사서에서는 이 교훈성이 내포돼 있어.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동양에 말하는 통감이라고 해서 통감조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역사를 거울에 비춰갖고 이해하는 거죠. 역사는 거울에 비춰갖고 현재 교훈을 얻게 한 그런 것들인데, 되게 이제 서거정의 동북통감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그 동양사에는 사마강의 자치통감이라든지 주위의 통감 강목 이런 것들 다 거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뭐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다 들어가 있겠죠. 예.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뽑았어요. 장점과 문제점이죠. 예. 그러면 장점을 볼게요. 자, 장점은 역사를 비워서 인류의 집단적 경험을 활용하여 현재를 반성하고 현재나 미래의 활동에 생활 도움을 형성한다는 거. 선악이나 진입 판단 기준이나 도덕경의 유효성을 지닐 수 있고요. 역사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오류의 반성을 통해 미래의 사회의 설계를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쭉 뭐냐면 역사책들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 역사책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지배층 위주의 역사책이에요.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뭐 동구통감이나 자치통감, 통감 강목은 일반 서민들이 보라고 쓴 게 아니에요. 대중소가 아니라 통치자들, 지배계급들이 대중을 통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의 사례를 통해 연구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키우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좀 역사가 지배층의 학문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좀 받는 또 근거가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장점이 있고 문제점은 뭐죠? 자, 이 교훈의 역사의 전제라는 것이 과거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현재에도 일어난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가만히 보면 과거의 사건이 비슷하다고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슷한 게 아니다. 우리 다른 사건이다. 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역사적 사건의 특징은 개별적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만 있지만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재반론이 있죠. 그 비판에 대해서 아니다. 그래서 교훈의 역사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 측에서 재반론을 해요. 이게 이제 녹색 측이 있죠. 비록 또 완전히 100% 그것은 아니지만 유사성이 많고 비슷한 거 많고 똑같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비슷한 상황이나 특성을 나타날 수 있다. 그 나름대로 교훈적 역사를 찾을 수 있다. 거기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너무 교훈적 역사를 강조할 뿐은 모든 역사 선과 악을 판단하죠. 그거는 이건 뭐와 비슷해요? 윤리학과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학이 윤리학과 구별한다는 거야. 그건 이제 과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 정근대 시대 때 그 동양의 그런 역사 교권이 경사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경전을 할 때 역사적 사례를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학이 윤리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치자학문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통치자학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역사교육 내용 역시 당연히 일반 민중이 아니라 지배층의 행위에 중점을 둔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대중을 통치할 것인가? 개와 돼지 같은 대중들을, 표현이 좀 그렇네. 자, 이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통감류의 책들은 대개 보면 통치자들이 읽으라고 쓴 책이야. 그래서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교육은 파란책에 있는 내용인데, 다수 사회 구성원의 말과 행동을 소홀히 다루기 쉬우며, 아까 얘기한 치장원과 연결돼 있죠. 역사학의 대중화라는 경향을 격해한다. 이때 대중화라는 건 역사학을 좀 쉽게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맥상 볼 때 역사학에서 대중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 제외시킨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사건이나 관점이나 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각각의 이제 보는 위치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하여튼 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외워두세요. 기출에 나오니까 꼭꼭 외워두세요. 요거는 그래서 일단은 기출에 나왔던 거는 암기해 두셔야 돼. 암기해 두셔야 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역교도는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문제 지문을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의도에 맞춰서 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암기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가 필수야. 필수. 이해를 못해도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이해는 그냥 암기에 필요한 만큼 이해만 하시면 돼. 깊이 이해할 필요 없어요. 임용에서 깊이 이해한다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 너무 깊게 생각하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인구 공부할 때도 너무 깊게 생각해서 떨어진 틀린 문제들이 많아. 너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암기할 내용들만 그냥 자동 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자, 요거는 앞에 이제 재반론인데, 이 재반론 내용은 이제 여기하고 좀 겹쳐 있는 부분이 있네. 요것만 좀 얘기할게요. 이건 앞에서 첫 번째는 했고, 자, 오늘날 그 역사를 치자학만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역사에 소외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 서술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뭐 치자학문이지만 그렇지 않다. 최근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녹색책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재반론은 요 앞부분에 보면 요거와 니을에 대한 재반론이죠. 니을에 대한 재반론이죠. 요거 관련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주의할 점은 이제 역사적 사건이 진행 교훈성 자체를 부정하기 힘들고요. 지금도 계속 남아있죠. 교훈은 역사탐구의 부사문이자 역사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다. 부정하기 힘들지만 교훈 자체는 주요 그 가치가 아니야. 그거는 역사를 탐구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지. 그거 자체가 역사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취예요. 그래서 있고 또는 이제 유산 전승의 역사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녹색 책에 있고 파란 책에서는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요거 기초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민족 중심 역사관을 강조할 때 있고 전형적인 외제적 가치죠. 유용한 점은 어떤 이제 민족적 동질감을 가지거나 그다음 민족적 자부심, 주체성을 확립하여 민족주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죠.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역사를 필수 강구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민족사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에 대한 해고, 관심을 축적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문제점. 자, 여기 민족주의 그 역사의 문제점 뭐냐면 항상 이제 뭐냐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맨날 가면 혼이니 어린이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 그 1920년대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강조하는 거 정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나 구조적 파를 경시할 수 있다. 이런 게 문제고 자기 민족의 정통을 지나치게 미화시켜 수치스러운 역사를 도외시하고 올바른 역사관 형성에 저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국수의 경향으로 인해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표출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있어. 이 녹색책이 있어.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 민족의 자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바탕으로 한 역사 교육이 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세계화라는 것이 보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세계화가 이제 미국의 어떤 기준, 서구의 기준에 따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명목은 그 우리 어떤 정통적인 어떤 정체성을 부정하고 핵이화시키는 거야. 어떤 서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세계화를 하려면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세계의 어떤 그 다른 사람과 교류해야지 보편성을 공유해야지만 진정한 세계사다. 세계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기반은 뭐가 강화해야 되는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강하고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국가의 정체성을 받아들여 보편성을 이룰 때 세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반론이죠. 민족주의가 너무 배타적 감정 표출한다는 반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또 미은은 과거의 가치와 현재 가치와 또 연결되는데 자, 실용적 과거를 너무 강조하여 사회 정치적 목적에서 역사를 이용할 수 있다. 시틀레 반유대주의, 일본의 한국사관 같이 국가주의 편견이 형성되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찬란한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예전에 많이 들었던 네파토리가 있죠. 독재자들이 많이 써먹었던 수익 그 논리가 있죠. 그래서 정치 집단의 독재 권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을 지닌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세계적 보편성 관련시킬 때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뭐 이런 반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론이 뭐냐면, 비판이 뭐냐면 민족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규정이 어렵고 그것을 강조할 민족적 가잉으로 그 역사교육 실패를 이끌 수 있다. 오타가 많네요. 예. 제가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작업을.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이제 그 일본사를 잘 몰라서 예전에 하룻밤의 일본사인가? 일본인들이 쓴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일본의 상고시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야요이 시대 뭐 이렇게. 그래놓고는 중국의 역사서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평화를 살아가는 그 민족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우리는 절대 이거 동의할 수 없죠. 예.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들은 평화를 살아가는 민족이래. 예. 그래서 이게 민족적 정체성이래. 예. 그러면 이건 상당히 뭐냐면 주관적이고 상당히 뭐냐면 예매하잖아요. 예. 그걸 너무 또 강조할 경우에는 또 역사교육 실패할 수 있고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 반론은 뭐냐? 이것도 이제 녹색책이 그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렵지만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잠정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반론 내용을 적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또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꼭 암기해 주세요. 문제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파란 책하고 지금 녹색 책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띄어가지고 갈색 책을 볼게요. 이게 이제 갈색 책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제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게 10년도 2차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포스트 모던 역사 이론에서는 민족주의를 비판하죠. 이론에서 본 민족주의 비판 내용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포스트 모던 역사 자체가 민족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부정적이야. 다 부정적이야. 예, 예, 부정. 왜냐면 민족이라는 건 일종의 거대 담론이야. 민족주의라는 거는 없는 내용을 그 근대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적 허구에 불과하다. 민족이나 민족주의라는 것들이. 그래서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 언어적으로 만드는 허구에 불과하다. 얘네들의 내용이야. 이걸 통해서 어떤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다.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요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민족주의 어떻게 보냐? 아까 얘기했잖아. 민족과 계급은 계급적이고 객관적이고 선역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와 담론을 통해서 규정된 집단적 정체성이다. 이건 이 언어와 담론 내용은 뭐와 연결되면 텍스트 논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 논은 이제 뒤에 있으니까 역사 이런 부분에서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상상의 공동체장 원래 역사적 실체가 없는 것들인데 나중에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거다. 앤더슨 같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주장하죠. 원래 이탈리아는 국가를 분석했는데 이탈리아는 국가는 예전에 없었고 일종의 지역 명칭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탈리아의 그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 통합해서 이탈리아는 민족을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항상 이제 민족의 이름으로 약자 소수를 배제했다. 내부의 약자 소수자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항상 민족주의 이름을 갖고 뭐냐면 배제했다는 거죠. 민족의 이름을 해서 뭐 성소수자나 뭐 여성 뭐 이런 장애인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사회 내부를 문제점을 무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주의 성격을 강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합리하여 저항세력을 억압하는 이념적 수단을 사용했다. 네, 이 비판 내용 요 외워두세요.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문제점 있죠. 이 비판 내용의 문제점. 재비판이죠. 자, 일단 비판 대상을 민족주의의 범주를 붓고 탈민족주의를 보편적 가치 차원을 옹호했다.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냐면 비판에 대해서 민족주의 범주를 붓고 탈민족주의는 보편적 가치 차원인데 이때 보편적 가치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보편적 가치는 서양의 가치야. 서양의 어떤 서구 중심의 어떤 사고 방식이죠. 근데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만 기억해. 그래서 원래 포스트 모더니즘은 서구 중심적인 어떤 국가를 비판하게 나오고 오히려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 제3, 세계 국가들의 어떤 그런 다양한 문화나 풍습들 존중하자는 건데 이게 이제 확산되면서 어떤 문제점이냐? 이게 그 우리나라나 뭐 제3세계 국가들이 받아들일 때 어떤 식으로 인식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정체를 부정하고 서양의 어떤 서구 중심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게 일종의 올바른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야. 오해를 한 거죠. 잘못해서 간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한 거야. 자, 이 관련된 내용 갈색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독재 정권을 강화시킨 도 있죠. 그렇지만 민족주의가 또 한편은 반외세 반독재 저항당론적 측면을 있죠. 그걸 무시했다는 거야. 민족주의 어떤 독재 정책에 대항해갖고 뭐 오사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예전에. 그건 뭐 오사운동도 민족주의 바탕으로 한 거잖아. 그럼 독재가 강화했다? 또 아니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재를 합리화한 측면도 있지만 저항담론적 습격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극복할 민족주의가 있고 지향할 민족주의가 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 자체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이념과 결합되기 때문에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뭘 극복해야 되고 뭘 지향해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극복할 민족주의는 상호 충돌하는 사회 구성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내부의 이해 갈등을 은폐하고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은폐시킨 거야. 그다음에 은폐하고 적대시하여 지배 권력은 국가라는 등식을 통해 외부의 대결을 조정하는 허위 이념이다. 이건 극복해야겠죠. 근데 독재자들이 흔히 쓰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부의 문제점을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봉합하고 그다음에 하기 위해서
민족이라는 걸 내세우잖아. 지금 북한이 대표적인 거죠. 북한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독재자들이 이제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핵무기를 만들어 갖고 한판 이제 미국하고 이제 뭐냐 한판 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민족주의를 내세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극복할 민족주의야. 예. 이런 것들은. 그럼 지향할 민족주의 뭐냐? 자, 민중적 시민적 이해와 민주주의 끝과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다. 뭐 좀 약간 포괄적이긴 한데 추상적이긴 한데 이게 지향적인 민족주의다. 이런 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비판 내용하고 이런 것과 같이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내용은 갈색 책에 있어요. 갈색 책에. 제가 이제 요거 얘기할 때 뭐 어떤 책이 나왔다는 거는 제가 거기에다 메모장에다가 밑에 이제 첨부를 해갖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새로운 강의 시작할 때 요 안에서 이제 다 첨부해서 올려줄게요. 다음 주 내에. 예. 그래서 파일을 받아보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해 측면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녹색 책이 있는 내용이죠. 파란 책은 없고 녹색 책이 있는데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과거의 가치는 이제 교훈의 역사를 강조할 때하고 비슷한 내용이야. 요거는 자, 요거 하기 전에 자, 첫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이에요.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77. 인증번호는 제가 얘기를 한 타임씩 얘기를 할 텐데 가끔 이제 까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 할 때 그 밑에다가 비밀 댓글로 이렇게 서포터즈 분들은 이제 인증 댓글로 그 하신 분들은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벤트 하실 분들은 거기 인증 댓글 듣고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등업방에 그렇게 해서 등업을 할 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이해를 유용한 점과 이제 문제점 볼게요. 자, 유용한 점은 역사적 사실을 알수록 사건이나 전체적 윤곽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나 사실 전체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중고틀 형성이다. 그러니까 중고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기 밑에 섞긴 했지만 이제 적어놓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건 예측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중거찌라고 하는 거야. 예. 역사적 악목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 이거 점을 잘못 찍었네. 예. 자,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 다른 학문의 기초적 배경을 제공하며 현실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양성한다. 예.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 알다시피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심지어는 과학을 연구할 때도 이런 역사가 필요해. 과학사도 있고 경제사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음미책 카페에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음악과 미술사 그 전공하시는 분들 보니까 음악사 미술사는 진짜 그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 더 많이 알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그래서 놀랬어. 음악과 미술 공부할 때도 역사를 알아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초적인 배경을 제공한다는 거야. 예.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뭐냐면 문제점이 있겠죠. 이 비판점 보면 자, 현재 특정 문제가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에 관련된지 구명이 어렵고 막연한 관련성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게 비슷하다고 얘기해서 이제 아까 교훈의 가치와 연결해서 보세요. 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보면 막연하게 관련된 걸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뭐 좀 약간 얘가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갖고 뭐 지금 그 뭐 시리아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우리가 예전에 6.25 전쟁이 났잖아요. 예, 6.25 전쟁을 뭐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내전과 연결돼 갖고 싸움과 연결해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좀 약간 비슷비슷하지만 좀 다른 문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근데 재반론이 있어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그는 반론이고요. 그 다음에 사료가 완벽하지 못하죠. 이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사료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력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역사의 상상력도 필요하고 자 이내 역사 연구를 통해 규명할 수 있는 과거 사건 원인이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와 과거는 다르고 현재 문제에 대처하기 역사 지식보다는 오히려 사회과학적 지식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적 지식은 19세기 이후부터 특정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문제에 연구하는 건 역사보다는 사회학 지식이 유용하다. 근데 또 재반론이 있어. 자, 문제의 원인을 다양하게 각도하고
인식하고 비판을 검토하는 사회학보다는 역사가 유효해요. 왜냐하면 사회학은 특정한 부분만 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근데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사가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또 교황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할 거고, 그러니까 인격과 교양의 육성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도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 좀 볼게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표시를 안 했네요. 이 문제점이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자, 하여튼 장점을 이제 보면요. 교양에서의 자질 육성이 다른 학문의 배경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사고 판단 및 사고 및 판단 방법, 맥락 속에서 자신의 어떤 상가, 현재 문제를 직시하는 방법을 육성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호기심과 탐구정신을 자극하고 추리 능력과 자기 표현 능력, 대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뭐 역사를 많이 하면 그 역사사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자, 단정적이고 사고하지 않고 회의와 비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를 알면 이제 좀 역사사를 알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예. 오히려 역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어디에 오타쿠처럼 미쳐가지고 그런 관점을 보거나 그런 부분만 파가지고 역사를 좀 편협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 같아. 예. 하여튼 자, 뭐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여기는 파란 책, 그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자, 그다음 역사학습을 통해 타인의 견해를 인정해주고 사물의 이면 파악, 단전적 사고를 지향하고 선악과 시비 구별을 할 수 있다. 예, 요건데 저는 별로 동의하고는 싶진 않은데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사물과 형상을 비판적 보는 판단의 기술이다. 이거 장점이야. 근데 문제점이 되게 많아. 일단 너무 교양으로서 역사를 강조했던 어떤 문제점이냐? 이게 역사적 사실을 많이 기억할수록 역사를 잘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실까지 다 알려고요. 예. 그런 것들, 그건 역사를 잘하는 게 아니죠. 역사를 알려면 물론 기본적인 데이터는 알아야겠죠. 자료는 사실은 알아야겠지만 그걸 내용을 조직하고 비판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주지주의적 교육관 너무 많이 알면 된다는 것과 흥미나 호기심 충족에 머물 수 있고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혼돈할 수 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되게 교양으로서 역사를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어디에서 접하냐면 인터넷, 그다음 소설과 문학을 통해 역사를 접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역사서는 읽진 않고 그 카레노데나 뭐 이런 것들 소설책이나 읽고 접한단 말이야. 재밌으니까. 예. 일단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허구가 많아요. 예, 사실과 허구가 뭐냐면 섞여 있죠. 자, 그 다음에 대개 보면 또 교양문이나 이렇게 소설과 문학, 드라마나 역사를 통해서 접근한 사람들 보면 모든 걸,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는 영웅주의 역사가 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는 우연에서 좌우되는 그릇된 관념이 형성될 수 있다. 어떤 상황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역사는 여유 있고 한가한 사람에게나 유용할 뿐 일상생활에 바쁜 사람들에게 무용지물이다. 근데 또 재발론이 있어요. 녹색책의 내용 보면 자, 역사가 없다면 학교의 빈약하고 개인의 삶이 초라해질 수 있다. 약간 이제 저자의 주관적인 느낌 같은데 일단 암기는 해두셔야 되겠죠. 세계사 학습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 및 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봤던 소리죠? 이건 교육 과정에 있어요. 교육 과정에. 그다음에 개인의 발달에 기여하고 가치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그냥 주관적인 의견 같은데 암기를 해두셔야 돼 일단. 이건 재발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점이 뭐냐면 역사 교양을 강조하면 너무 실용적 가치 접근해. 역사를 꼭 알아가지고 뭘 해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두의 교양의 역사의 강조는 대두되면서 교양에서 엘리트 중심의 역사 방식을 비판한다. 그래서 맨날 지배층 위주의 그런 것들 실용적인 의식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대개 보면 이제 그 교양의 역사 가치를 이제 강조했던 것은 역사를 어디에서 접해봤다? 예. 소설과 문학 작품, 인터넷 이런 데서 전문적 역사서를 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제 연애와 키스를 책을 읽으면 안 되잖아요. 예. 책을만 읽으면 안 되죠. 예. 그거 똑같은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방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엘리트고 실용적인 가치가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 반론을 보면 요거는 이제 여기 부분이 있죠. 엘리트 중심의 반론이죠. 일반인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크고
그 다음에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일반 사람도 역사에 관심이 있다. 최근에는 보통 사람이 역사 주인공 등장하고 있다. 이런 반론이 있어요. 예. 하여튼 이제 문제점하고 재발론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쭉 얘기를 나누고 있죠. 교훈의 역사, 그 다음에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체 역사, 그 다음에 현재 이해 측면, 그 다음에 교양 역사는 이게 이제 내재적 가치보다는 외재적 가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필요나 국가 사회 필요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내재적 가치는 뭘까요? 내재적 가치는 역사 의식과 역사 사고 함량이죠. 예, 내재적 가치가. 예. 그래서 이제 역사 의식과 역사 사고의 정의 부분이 있는데, 이 역사적 사고적이나 역사적 그 의식의 정의는 시험 문제에 나오기가 좀 약간 그래. 왜냐하면 요거는 제가 이제 남색 책에 정의해 놓은 걸 좀 적어놨어요. 녹색 책인가요? 하여튼 그랬는데 요 내용은 그 뭐라 할까요? 네, 좀 그 주관적인 내용이 사람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 이게 역사의 의식이다, 역사고적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적어놓은 거지. 역사 의식이 뭐고 역사 사고의 정의 쓰다?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긴 좀 그래. 요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남색 책 같은 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갈색 책이나 주관적 견해나 뭐 어떤 추상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믿고 걸으세요. 그냥 예,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뭐 채점할 수가 있어요? 채점하기가 좀 그렇죠. 뭐 어떤 의미를 써라, 뭐 역사 의식 의미를 써라, 역사 사고 의미를 써라.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기가 참 힘들다. 네. 무슨 논술형 문제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단답형이나 이렇게 가정형 문제 그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서술형도 한두 줄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죽자고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역사의식의 정의가 뭐냐? 일단은 역사에 대한 견해나 사상, 느낌, 혹은 감정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역사 철학에서 역사의식을 역사관과 같이 본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역사 사고용은 어떤 문제나 상황에 처했을 때 역사의 특성에 근거한 생각과 능력을 만든다. 역사 지식을 이용하여 역사 문제에 가서 가설을 쓰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의도적 복합적 정치 활동이다. 약간 이제 탐구 활동하고 비슷한 적어놨죠. 자, 그러면 역사의식 구성 요소는 뭐냐? 이건 외워두셔야죠. 이건 딱딱 떨어져. 예,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21년도 기출문에 나왔어. 외워두셔야 돼. 이거는요. 하얀책하고 녹색책이 있는 내용 같은데 딱딱 떨어져. 정의가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역사관을 이제 보면 역사의 본질에 대한 견해와 관점. 역사는 무엇인가? 되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갖고 뭐 친체와 같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의 투쟁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는 건 역사관이죠. 그러면 역사관을 바탕으로 이제 뭘 형성한 자아의식을 해요. 자, 나는 누군가? 역사 속에 자신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연결돼서 이건 일제 식민지 통치에 살고 있는 나라에는 국민이다. 우리는 이제 일제의 비하와 투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럼 존재의식이야. 역사 속에 자신의 위치는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예문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예문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일제 강압적인 수탈 구조에 살고 있다. 이게 나름대로 존재의식이죠. 시간의식은 뭐냐? 역사 속의 시간의 존재와 시대에 대한 차이죠. 그래서 역사 속의 시간에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한 시대가 다른 시대에 어떤 다른 것인가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는데 일제 시대는 조선왕조 고려와 다른 시대다 이렇게 인식하는 시간의식이고 변화의식은 역사 변화의 발전에 대한 인식,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일제 강압적인 수탈 구조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역사가 자아의식, 존재의식, 시간의식 가지고면 행동과 연결시켜야 될 거냐. 예. 그리고 나서 뭐냐면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문제의식이야. 이건 변화의식을 갖고 있으면 행동이 연결되겠죠. 역사 속의 인간의 형상과 문제에 대한 실천에 관한 의식으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이제 무장투쟁을 추진해서 민족해방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 변화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다. 그래서 행동 연결되면 이제 문제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총칭해서 역사의식 구성 요소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나왔고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된다. 예. 암기해 두시는 거.
자, 그다음 역사적 사고로 하위 범주 해가지고 있는데 연대기업 파악력, 뭐 역사 상상력, 역사 탐구력, 역사 판단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있어요. 요 부분은 뒤에 따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제가 갈색 책을 이제 준하고 남색 책에도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역사 의식과 역사적 사고의 관계는 뭐냐? 아, 그 역사 의식은 역사 사고의 토대가 되고요. 상호 보완책이에요. 예. 이 시간 의식의 발전 시 연대 개파를 강했고 역사가의 문제 의식은 역사의 판단이 연결됐다. 요걸 제가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봤어요. 예. 자, 일단은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 의식은 다른 거지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역사 사고력에 하위 범주가 쭉 있다고 했죠. 연대기업 학력, 역사적 탐구력 여기 나타났지만 역사적 판단력이 있죠. 그래서 역사 의식이 올라갈 때마다 역사 사고력도 점점 높은 단계 역사적 사고력으로 올라가게 돼. 제일 낮은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애들은 주로 연대기적 파악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로서는 역사 탐구력. 궁극적으로 이제 역사 의식의 최고점인 게 역사의 판단력이야. 네. 그래서 그 하위 범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사의 판단이에요. 역사의 판단은 앞에 이제 연대기 파악력, 역사 상상력, 역사 탐구력 다 거치고 나서 할 때 판단 역사의 판단력이에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지금 AI 있죠? AI, 예,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상당히 똑똑한 것 같죠? 뭐 계산도 빠르고 그다음에 막 탐구도 잘하고 문제 해결도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인간보다 못하는 게 있어. 역사의 판단력이 없어. 역사의 판단력. 뭘 해야 되고 뭘 결정하고 이건 다 인간이 하는 거야. 그래서 AI가 역사적 판단력까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AI가 판단력까지 갖고 있으면 인류는 멸종된다고 그러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그 사고력을 제일 뭐냐면 고차원 조상을 역사의 판단력이고 역사의식 제일 고단계에 이를 때 역사의 판단이 된다. 저단계에 있을 때 연대기 판단까지 생각된다. 상호 연결돼 갖고 발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언급했던 그런 역사의식 구성 요소와 연결시켜 보면 자, 여기 보면 시간의식이나 변화 발전 의식은 연대기업 파악력과 관련돼 있고요. 좀 낮은 단계죠. 그다음 역사나 문제의식은 역사적 판단력과 관련됐어요. 이것도 외워두시죠. 네, 이렇게 역사의식 구성 요소와 함께 서로 연결돼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을 이제 끝났어. 목적. 그 다음에 넘어갈 게 뭐냐면 이제 목표죠. 목표. 그래서 이제 목표도 이제 그 있는데 목표는 그 시험 문제 아까 이제 지도안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주 나오고. 근데 이제 지도안 외에도 콜단 파인지 목표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룸의 그 교육 목표의 분류를 바탕으로 해갖고 만든 게 콜단 파인지 목표 분류군요. 블룸은 교육학자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리적 영역, 행동 영역 세 개로 나누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콜단 파인지 목표 분류가 이게 역사 교육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블룸의 교육 목표를 역사학에 적용했다. 역사국에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또 3번이 나왔어. 아주 객관식 기출문제. 이거 요와 관련된 관련 논문이 있어요. 이 검은 책에 있는 논문인데 검은 책에 있는 논문이 뒤에 있어. 김한종, 송사영 그 목표 분류. 검은 책이 아니라 구상책인가 그럴 거야. 하여튼 그내 11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요걸 이제 두 개로 분류해갖고 한번 또 파악을 해보기도 하죠.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